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며 대략적으로 10%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죠. 요즘 삼성전자 차트나 시장 보시면 결론부터 내리기가 참 쉽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처럼 이슈가 많을수록 흥분해서 결론부터 내리는 게 아니라 기준부터 다시 잡는 게 오히려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냐 마냐가 아니라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차트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지 이걸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긍정적인 호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를 왜 사람들이 계속 볼까요?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당연한데 계속 보게 만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AI 때문에 메모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AI 서버가 늘면 메모리가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비싼 메모리 비중이 커지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봐야 해요. HBM 얘기가 나오네. 그럼 내일 오르나? 이게 아니라 이게 출하 양산, 공급으로 연결되는 뉴스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뉴스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차세대 HBM4 공급 논의. 이거는요, 주가 내일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AI 메모리 쪽에서 삼성의 포지션을 시장이 계속 체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 하나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흐름 확인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과 업황입니다. 반도체는 늘 그렇죠.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주가는 보통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예요. 바로 수요가 살아나는지, 가격이 버티는지, 재고가 줄어드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시장은 최악은 지났다. 이걸로 해석을 바꿉니다. 18만 전자 간다. 실적 더 좋아진다. 회복이 기대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당장 급등이 아니라 업황의 방향이 바뀌는지 재료로 확인하는 흐름 확인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실적은 바닥, 회복은 흐름을 탄다라는 파운드리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잘하면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정, 경쟁력이 회사 밸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번역을 해서 보자면 삼성 파운드리 2나노미터 생산 확대라는 이 뉴스, 여기서도 결론은 결국 단순합니다. 선두냐 아니냐, 말싸움이 아니라 수율과 고객 확보가 실제로 따라오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뉴스 단 하나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기 악재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라이브를 진행 중입니다. 라이브 하면서 종목 분석부터 시황 체크 등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대가 출근하시고 일하시느라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천 종목들이나 시황 체크, 종목별 추천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마감에도 벌써 수익률은 말할 것도 없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17일부터 31일까지 적게는 5%, 많게는 40% 이상 수익이 나고 최근 17일부터 30일이지만 단 9일 만에 무려 183% 달성했습니다. 혹시라도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 매번 챙겨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링크 달아뒀으니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 악재 보자면 여기서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단기 악재가 나오면 그게 과연 끝일까요? 대형주는 보통 그 반대입니다. 단기 악재는 대개 방향이 아니라 속도 조절 재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책 규제 변수입니다. 자, 이 뉴스 보시면 미국이 중국 내 장비 반입을 연간 승인 구조로 운영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완전 막혔다가 아니라 매년 정책 리스크를 체크해야 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공포에 흔들리기가 아니라 뉴스가 나왔을 때 차트 흐름, 즉 지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중장기 리스크죠. 이 파트는 오늘 내일 주가 얘기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체크해야 할 기준이에요. 첫 번째로는 바로 중국 쪽이죠.
요즘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잠깐 이 기사를 같이 보시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국산 장비 50% 의무화라는 이 기사.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정책이 누적되면 단발 이슈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서서히 바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은 과장하면 안 됩니다. 당장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체크해야 할 포인트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술 경쟁이죠. HBM이든 파운드리든 결국은 말이 아니라 수율과 양산 그리고 고객이 유지되느냐 이걸로 결론이 나요. 그 기준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이클입니다. AI가 있어도 반도체 사이클이 사라지진 않고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캐펙스 방향을 보셔야 돼요. 설비 투자가 과열되면 나중에 공급이 넘치고 줄어들면 나중에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이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시간봉 보시면 상승이 강하게 한번 붙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림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더 가냐 마느냐가 아니라 눌렸을 때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다시 받쳐주느냐. 위쪽으로는 지금처럼 강하게 뻗는 구간은 단기 가열 심리가 붙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눌림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죽는지 지지가 나오는지 이걸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더 단순합니다. 지금은 추세전환 지표 초록색으로 지금 붙어있는 흐름이죠. 여기서 지금 이 초록색 선과 초록색 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감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을 제가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빨강으로 바뀌고 빨간색 점이 찍히면 그건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 즉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단타로 맞추는 종목이다 라기보다는 시장의 큰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는 기준 종목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서 흔들릴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눌림이 와도 다시 지지가 유지되는 보는 구간, 장기적으로는 업황이 받쳐주면 방향은 열려있는 구조, 즉 차트는 결론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뉴스가 나올 때 시장이 무너지느냐 버티냐 지지가 어디냐 이걸 확인하는 도구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시장에서 관심이 어디로 번지느냐 그걸 같이 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강할 때에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바로 항상 AI 메모리 서버 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는 그냥 전자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좋다. 그럼 AI 쪽으로 돈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품, 소재, 장비 쪽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 같이 거론됩니다. SK하이닉스, HBM AI 메모리 직접 경쟁축, 한미반도체, HBM 공정장비 쪽에서 같이 묶이는 흐름, 원익 IPS, 업황턴 기대감이 생기면 같이 언급되는 장비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종목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강하게 시장에서 움직일 때 AI 인프라 쪽으로 다시 돈을 보낸다라는 신호로 같이 묶어서 보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매 대상이 아니라 시장 관심, 이동 경로를 같이 보는 관찰 리스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으로는 바로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입니다. 왜 이쪽이 같이 따라붙을까요? 삼성전자가 강해질 때는 보통 시장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업황이 최악은 지났다. 설비 투자, 캐펙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장비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 유진테크, HPSP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이 종목이 더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강할 때 시장이 다음으로 어디를 바라보는지 같이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축은 삼성전자가 강하면 가끔 반도체를 넘어서 전자, IT, 제조 전반으로 관심이 퍼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 심리는 이거예요. 대형주가 살아난다. 그럼 코스피 전체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러면 전자, IT 부품 쪽이 같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후반부 확산 구간이라서 반드시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강세가 지속될 때 관심을 가져도 볼만한 흐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뭘 당장 사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하는지 그 테마와 흐름을 읽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테마성 관찰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이 축들도 같이 씻고 삼성전자가 버텨주면 이 테마들도 계속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바로 매매하셔라 라는 용도가 아니라 시장 체온계처럼 삼성전자의 흐름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수요 업황 회복 기대로 계속 체크가 되는 종목이고 단기 변수는 정책, 중국 이슈 같은 헤드라인 변동성, 결론은 뉴스 방향이 아니라 흐름 확인용, 차트도 방향 확인용 이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사냐 마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시장도 결국 기준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